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은 속도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브라이튼에서 새로 나온 750인데요. 실제로 출시가 된 지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브라이튼에서는 여러 가지 속도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비싼 거는 860도 있고 그리고 420도 있고 브라이튼 15도 있습니다. 브라이튼 속도계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가성비가 좋다라는 점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기능적인 부분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컬러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터치도 되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무려 35만 원 정도로 나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터치가 되면 사용상으로 굉장히 좋은 이점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터치가 안 되면 뭐 메뉴에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고 또 들어가서 뭐 확대 축소하고 뭐 스크롤 내리고 이거를 계속 버튼으로 해야 되는데 터치가 되면 그거를 그냥 손가락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때문에 자전거 속도계가 터치가 뭐 굳이 필요 있는가 없는가를 떠나서 실제로 되는 거를 쓰다 보면 되는 걸 쓰다가 안 되는 걸 쓰면 좀 답답한 게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브라이튼 750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에 페이지를 넘기는 버튼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가 아무리 좋다 해도 휴대폰이라고 해도 100% 완전히 진짜 내가 항상 원하는 대로 따닥따닥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속도계들, 터치가 되는 속도계들도 거의 마찬가지고 심지어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휴대폰을 만지다 보면 장갑에서 그게 터치가 된다고 해도 인식률이 정확히 않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넘기는 버튼은 그래도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딩을 할 때 장갑을 끼고 있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버튼을 딱딱 누르면 페이지가 쫙쫙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그마 록스 12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버튼이 있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버튼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것만 되지만 그래도 이 버튼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용 편리성이 진짜 칭찬하고 싶다. 다른 속도계 회사들도 요거를 좀 그냥 참고 삼아서 이 버튼 하나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버튼인 것 같습니다. 자, 외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길이는 92mm, 가로는 50mm 정도가 되는 사이즈고 무게는 93g입니다. 그러니까 100g이 안 되니까 좀 애매한 무게입니다. 그렇게 뭐 가볍다고 할 수도 없고 무겁다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적당한 무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 자체는 420하고 비슷한 거에서 조금 디스플레이가 좀 커진 느낌이고요. 860과는 완전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외부에는 물리적 버튼이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원 버튼하고 이제 시작 버튼, 멈춤 버튼, 그리고 랩 버튼이 있고 뒤에는 마이크로 USB로 충전 단자가 요 뒤쪽에 있고요. 그리고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가민 마운트와 호환이 되는 마운트가 달려 있습니다. 브라이튼에서 말하기로는 이 마운트가 100% 호환이 안 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꼽아 보면 잘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민 마운트에 그냥 그대로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방수 같은 경우에는 IPX7 등급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가 오거나 샤워를 할 때 이걸 그냥 물로 씻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는 등급이고요. 이게 가격은 3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터치가 되고 컬러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내비게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속도계 중에서 그래도 나름 가성비가 거의 제일 괜찮지 않을까? 제일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35만 원을 주고 사면 안에 뭐 스피드 센서나 심박 센서 이런 거는 들어있지 않고 기본적인 뭐 충전 케이블하고 스트랩하고 두 개만 딱 들어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굳이 가격을 비싸게 해서 뭐 스피드 센서 이런 거 넣어주는 것보다 이 기계만 싸게 살 수 있는 게 저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피드 센서나 이런 것들은 자전거를 타다 보면 또 하나 둘씩 또 생기게 되고 주변에 그런 게 많이 있는 사람들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만 단품으로 파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렴하게 파는 게. 자, 배터리는 재원상으로 20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헌데 역시 제조사에서 말하는 이 시간은 약간은 그래도 좀 부풀려진 거품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대략 제가 느꼈을 때 한 1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맥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조사에서 테스트를 할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두겠죠. 하지만 라이딩을 할 때는 실제로 누르고 뭐 이렇게 뭐 어디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확대했다 축소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만지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20시간은 좀 제가 볼 때 택도 없고 한 15시간 정도가 현실적인 한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5시간 정도만 돼도 하루 종일 라이딩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실제로 얘는 충전을 도중에 중간에 꼽아도 충전 속도가 배터리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잠깐만 충전해도 그냥 완충이 돼요. 그래서 배터리, 제가 속도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백라이트를 켜지 않고서도 햇빛 아래에서
안에서 그냥 라이딩을 해도 글자나 이런 것들이 가독성이 좋고요. 컬러나 이런 것들도 막 색이 그렇게 막 비비드로 완전 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보입니다. 특히나 컬러가 되다 보니까 역시나 장점은 지도를 볼 때 이렇게 좀 확실히 구분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터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존의 860이 좀 많이 느렸기 때문에 거기서 좀 드는 아쉬움을 생각을 해보면 터치의 속도가 하는 수준이다. 경쟁사들의 제품들에 비교해봐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휴대폰이나 이런 터치를 생각을 하신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터치 속도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데 충분해요. 860보다는 빠르긴 빨라요. 860이 좀 느리긴 했죠. 역시나 디스플레이를 얘기할 때 다른 거를 떠나서 저는 이 버튼, 이 페이지를 넘기는 버튼이야말로 와, 정말 이거는 터치가 되지만 이 버튼을 살린 거는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그마 록스 12처럼 양쪽에 그냥 두 개를 다 만들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지가 많으면 내가 이 전 페이지로 가려면 이거 만약에 6페이지면 6번을 눌러야 되는데 왼쪽 버튼이 있으면 한 번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진짜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버튼은 제가 항상 라이딩을 할 때도 무조건 페이지를 넘길 때는 손으로 넘기지 않고 버튼으로 넘기기 때문에 이 버튼 다른 속도계들도 터치되는 것들도 다 달아줬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생길 정도예요. 화면의 데이터 필드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어플에서 간단하게 수정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최소 크게 2개에서 가장 많게는 12개까지 됩니다. 화면 크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12개의 필드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 또한 꽤 큰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처럼 한 화면에 많은 데이터를 띄우기를 원하시는 라이더들에게는 2개 페이지 정도, 즉 24개의 데이터 필드만 사용을 해도 웬만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3분의 1 정도의 투자를 하면 디스플레이의 3분의 1만 되면 그래프로 된 심박이나 파워나 속도나 케이던스를 그래프로 된 화면으로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막 게이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라이딩을 할 때 내 파워나 이런 거를 볼 때 좀 더 직관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최신 제품이고 기능적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전동구동계를 연결을 해서 전동구동계에 남은 배터리를 본다든지 기어비를 본다든지 하는 것도 다 되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트레이너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엘리트 스마트 로라랑 연결을 했을 때 트레이너를 이 속도계로 저항이나 이런 것들 ERG까지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기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데 전기 자전거와 연결을 해서 전기 자전거의 현재 출력이나 남은 배터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즉 35만 원에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스트라바 라이브 세그먼트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제가 볼 때 브라이튼에 좀 이렇게 문제인 것 같은데 브라이튼은 860도 그랬고 420도 그랬고 스트라바 라이브 세그먼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물어봤을 때 조만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내일이 될지 뭐 올해 말이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장담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거 딱 하나, 그러니까 스트라바 라이브 세그먼트도 유료로 사용을 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스트라바를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뭐 기능상의 뭐 다른 속도계들과 진짜 비싼 것들과 비교해서 뭐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의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이제 지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다른 속도계들과 마찬가지로 OSM 지도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브라이튼을 쓰면서 좋아하는 장점 중에 하나는 어플과 스트라바의 연동 그리고 속도계와의 연동이 굉장히 빠르고 편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브라이튼을 사용할 때 코스를 만들 때 항상 스트라바에서 코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코스를 그냥 저장만 하고 어플에서 동기화만 하면 바로 어플에서 그 스트라바에서 만든 코스가 그냥 올라와 있어요. 바로 거의 즉각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 어플에서 다시 한번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내가 이제 CP나 보급 지점을 편집을 해서 넣고 바로 속도계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게 브라이튼을 사용할 때 지도를 넣을 수 있는데 가장 제가 볼 때 편리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GPX 파일을 넣거나 이런 파일을 넣는데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420과 비교했을 때 420이 이거보다 좀 저렴한데 420과 비교했을 때 가장 또 큰 점 중에 하나가 이게 내비게이션이 된다라는 건데 이 750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750이 내비게이션을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속도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타자를 친다고 해도 글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음성 인식을 만들어 놨는데 구성역
그리고 길 안내를 해주기는 하는데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속도계 자체 내에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이나 길 안내를 사용하실 때에는 정확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휴대폰 어플로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를 활용을 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얘가 안내하는 게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가 좀 엉뚱한 데로 빠질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라이딩 전에 GPX 파일을 아예 만들어서 속도계에 넣어서 라이딩을 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그냥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얘도 지도 파일을 미리 넣어 놓으면 분기점이나 코너나 이렇게 돌 때 미리 알려주고 하는 기능들이나 기본적인 것들은 아주 충실해요. 그리고 뭐 소소한 거는 이것도 이제 휴대폰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알림으로 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도 알림 메시지가 여기 다 뜨기 때문에 라이딩을 하는 도중에 뭐 이렇게 급하게 연락을 뭐 받을 게 있다든지 확인해야 될 게 있다든지 하면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 대충 내용 정도는 확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제가 브라이튼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에 제가 420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죠. 자전거를 라이딩을 시작을 하셨는데 속도계가 필요하다. 근데 진짜 너무 싼 거는 싫고, 그렇다면은 그냥 기본적인 구성이 충실한 420만 해도 충분하고 420만 해도 파워미터 데이터까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420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420이 정말 좋지만 거기서 쓰는 데 있어서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는 거에서 내가 만약에 그래도 한 35만 원 정도는 그래도 내가 속도계에 쓸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750을 선택을 하시면 괜찮은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20과 비교해서 디스플레이도 조금 더 크고 화면에 표시되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과 그리고 컬러도 되고 터치도 되고 내비게이션 기능까지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라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기능만 내가 쓰고 싶다 하면 저는 아직도 420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내가 웬만한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가성비가 좀 괜찮은 속도계를 찾아 헤매셨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브라이튼 75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나름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속도계들도 많기는 하지만 가성비를 정말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실제로도 몇 달 동안 여러 번 계속 써봤는데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아마 웬만한 라이더분들은 여기 있는 기능을 다 쓰지도 못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영상이 제가 이걸 뭐 리뷰했으니까 와 이게 최고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자전거 속도계를 사는데 뭐 다른 것들이 좀 비싼데 다른 게 또 뭐가 없을까 라고 했을 때 보니까 이것도 기능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은 충분하구나 라는 생각 정도로 그냥 정보만 가져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제품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